안녕하세요. 홍성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early start time을 우리가 구해봤는데요. 이제 earliest finish time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earliest finish time은 가장 빠른 시작 시간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빠른 완료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즉 가능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으로 ES 플러스 작업 소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ES를 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요. EF earliest finish time은 뭐냐면은 ES 우리가 이게 ES예요. 앞쪽에 있는 걸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ES를 구했으면은 earliest finish time은 가능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으로 ES 플러스 작업 소요 시간이죠. A는 0 플러스 2니까 요 2가 되는 거고요. B는 2 플러스 6이니까 8이 되고요. C는 2 플러스 4니까 6이 되고요. D는 8 플러스 2니까 10. E는 10 플러스 4니까 14. 그리고 F는 10 플러스 3이니까 13이 되고요. G는 14 플러스 2니까 16. H는 14 플러스 4니까 18. I는 13 플러스 2니까 15. J는 13 플러스 1이니까 14. K는 18 플러스 2니까 20. L은 20 플러스 2니까 22. M은 22 플러스 3이니까 2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earliest finish time은 실제로 가장 빠른 시작 시간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빠른 완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형태로 구하는지를 어디서 구하는지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ES를 early start time을 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작업 시간을 더하면은 작업 시작 시간에서 작업 시간을 더하면은 earliest finish time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LS라고 해서 latest start time을 우리가 구해 보겠습니다. LS입니다. LS. 그래서 latest start time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latest start time이 뭐냐면 어떤 작업을 늦어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작하지 않으면 총 일정이 지연이 되는 이런 형태가 latest start time입니다. 실제로 이제 early start time보다 LS인 latest start time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ES early start time인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A는 똑같죠. B도 똑같죠. C는 다르죠. 자, C가 왜 다른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C가 보면은 왜 다른지. 자, A는 여기 보면 똑같잖아요. 0하고 2. 그리고 B는 A가 끝나야 끝나니까 2하고 6이 되니까 B가 끝날 때는 8시가 되는 거죠. 8시간이.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early start 하면 이게 A가 끝나자마자 시작하면 6시간에 끝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late start time은 이게 틀린데요. 왜 틀리냐면은 D가 시작을 하려면 A, B가 끝난 시간이니까 8시간이 돼야지 8시간 이후에 D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A, C가 끝나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엔 C 같은 경우에는 4시 그러니까는 실제로 A가 끝나고 2시간 쉬었다가 시작을 해도 4시간이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8시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latest start time은 early start time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C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갔을 때 D는 똑같이 8하고 2가 되겠죠. D는 똑같고요. 왜냐하면은 B가 끝나고 C가 끝나야지 끝나기 때문에 D는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도 D가 끝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F를 보면은 F는 또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F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제로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F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F가 여기에서 보면은
해가지고 3이 끝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F가 실제로 이제 F가 끝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게 I하고 J입니다. 그런데 I의 값을 보면은 자, I의 값을 보면은 I는 작업의 시작 시간이 18이고요. 그러니까 I의 작업 시작 시간은 18이고 J는 2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F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F가 작업을 시작을 할 때는 5시간을 기다렸다가 실제로 여기처럼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실제로 D가 끝나자마자 8하고 2에서 이렇게 끝나자마자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I가 끝나는 부분이 이제 I의 작업 시작 시간이 18이어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F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을 기다렸다가 15시에 시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 3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F 값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실제로 LS 같은 경우는 15인데 그리고 여기서 ES 같은 경우는 10의 3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G 같은 경우도 보면은 G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보면은 LS는 16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실제로 G 같은 경우에는 14의 2, ES에서는 14인데요. 이게 왜 16의 2가 가능하냐면은 K 값, 그러니까는 여기서 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G가 끝나야지 K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K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K가 시작이 되려면 H도 끝나야 되거든요. H도 끝나야 되는데 H가 끝나는 시간은 실제로 14, 4하면 1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 2 하면 16에 끝나기 때문에 얘는 좀 늦게 시작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의 값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6에 시작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H는 똑같이 가는 거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I하고 J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른 건데요. I를 일단 한번 볼게요. I의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I가 끝나면 시작되는 게 뭐죠? I가 끝나면 L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L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earliest start time을 보면은 L은 20에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L은 20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I 값은 20에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F가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지만 5시간을 기다렸다가 1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J를 볼게요. J는 실제로 이제 F가 끝나자마자 시작을 하면 13시에 시작해서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21로 왜 잡혀 있냐면은 M이라는 값이 M이 실제로 보면은 22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21시에 시작을 해도 21시에 시작해서 작업이 끝나도 M이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L이라는 걸 볼까요? L도 마찬가지로 이제 L이 끝나면 M이 시작이 되는데 M이 22시니까 L은 똑같이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LS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작업이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ES에서 우리가 구한 내용 중에서 앞에 거를 가지고 앞에 이제 얘가 끝나고 가야 될 시간을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을 비교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 부분하고 LS 부분을 같이 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ES와 LS가 다른 걸 보면은 요 C 항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가 있죠. F가 있죠. 그래서 F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I에 대한 시작 시간을 언제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G도 있죠. 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K에 대한, 그러니까 K의 시작 시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레이티스트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I가 있는데요. I 같은 경우에는 I가 끝나고 L이 시작이 되니까 L의 시작 시간이 20이니까 20에만 맞춰서 끝나면 되니까 요게 레이티스트 스타트 타임은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J도 다르잖아요. J 같은 경우도 끝나면 M이 되는데요. M의 스타트 시간은 22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21시에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K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L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latest start time을 구할 때는 ES를 반드시 보고 그 다음에 CPM 네트워크를 보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LS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LF라고 있어요. latest finish time. latest finish time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LS에다가 시간의 시작 작업 시간에 시작해 가지고 LS에서 시작해서 작업을 완료한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LF라는 건 뭐냐면은 LS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LS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LS에다가 작업 시간 있잖아요. 그걸 더한 거예요. 그냥 요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요 아래에 이렇게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LF라는 거는 그래서 작업을 가장 늦게 끝낼 수 있는 시간으로 LS 플러스 작업 소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LF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ST라고 해서 슬랙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ST는 이제 슬랙 타임이라는 건데요. 느슨한 시간,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ES, 이제 ST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ES, earliest start time을 여기에 작업 시작 시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LS, latest start time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에다 옮겨 놓은 다음에 여기서 여유 시간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여유 시간.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요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이죠. C는 요만큼 쉴 수가 있고, F는 요만큼 쉴 수가 있고, G는 요만큼 쉴 수가 있고, I는 요만큼, J는 요만큼 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쉴 수가 없는 작업이 있잖아요. 이러한 여유 시간이 없는 작업이 늦어지면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이 늦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뒤쪽에서 우리가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CPM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요거를 제가 요 앞으로 여기 가져와 볼게요. 인계 경로라는 건데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줄여 가지고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인계 경로라는 거는 A, B, D, E, H, K, L, M인데요. 얘가 늦으면은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뭘 의미하냐? 여기에 인계 경로는 뭘 의미하냐면은 0인 거. A, B, D, E, 그 다음에 여기서 H, 그 다음에 K, L, M.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게 이제 슬랙 타임이 ST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인계 경로를 구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 CPM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CPM을 구하는 부분들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매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은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서 딜레이가 좀 돼도 되지만요. 실제로 이러한 형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작업들은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 매우 큰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렉 타임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크리티컬 여기서 여유 시간 실렉 타임이라고 하나 써주죠. 영어로 실렉 타임이 없는 경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간트 차트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일정 계획 기법에 이제 우리가 펄트 CPM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도 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바 형태의 도구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계획 여기 있는 것처럼 계획을 잡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작업량을 이렇게 보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는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의 결과로 좀 보기 편하게 간트 차트 형태로 실제로 일정 계획이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계획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에 위험 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 계획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분석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